안녕하세요. 글 쓰는 푸들 동구 엄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줌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저는 요새 줌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감히 줌은 거의 마스터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도 많이 약간 낯설고 어색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재미있게, 즐겁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줌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는요, 줌이라는 프로그램 존재 자체를 아예 몰랐어요. 그전에는 구글의 행아웃이라는 프로그램만 알고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화상으로 뭔가 이야기할 때는 뭐 카카오톡, 뭐 페이스톡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영상통화 정도만 이용하는 정도였지, 사람이랑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얼굴을 대신 보면서 이야기하거나 회의하는 형태를 전혀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온라인으로 뭔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서울 종로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강연을 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하는 말이 그분들한테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또 들리면 어느 정도로 들리는지 확신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날 완전 목이 터져라 신경을 써서 소리를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니까 온몸에 몸살 기운이 쫙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목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아, 내가 확실히 이 프로그램을 아직 잘 모르고 이 형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긴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 이후로부터는 계속 그런 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익숙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스스로가 사진이나 화면빨이 잘 받지 않는 타입의 얼굴이라는 거를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이라든지 사진 촬영을 과거에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서 이제 그때마다 조금 느끼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라 그 확실히 화면에 잘 나오는 얼굴은 조금 또렷또렷하게 생기신 분들이 좀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얼굴이 다 퍼져 있고 광대뼈도 사실 안으로 들어가 있고 무턱인 케이스라 그런 것들이 잘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과연 이걸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 지금 저희 집 동구 강아지가 지금 삑삑거리고 있거든요. 동구야, 쉿, 쉿, 조용히 해.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잡음이 들어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구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계속 이어가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 조금씩 경험을 통해서 바뀌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 머릿속에 불이 탁 켜지듯이 이거다! 아, 이거구나! 라는 걸 언제 느꼈냐면, 이 줌으로 이용해서 온라인 수업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옮겨온 형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실 줌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은 아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은 수업하던 식으로 하시던 분들이 이제 줌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시면 굉장히 답답하고 재미도 없고 그다음에 막히는 것 같고 왜 이런 걸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줌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은 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온라인으로 하는 생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방송의 묘미라고 하면 막아뜨지 않는 거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오프라인에선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막아 뜨더라도 다른 분들이 뭐 적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뭘 읽어본다든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시간의 빈틈을 메꿔줄 수가 있는데 줌으로 하게 되면 그런 빈틈을 메꿔줄 게 전혀 없어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저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저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막아뜨는 거를 조금 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방송 진행하는 것과 약간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방송의 형태라고 제가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 생방송이라고. 근데 그런 이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상대방의 리액션이라든지 반응을
뭐 볼 수가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카메라를 켜고 뭐 마이크를 켜고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꺼놓고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마저도 그분들의 카메라는 화질이 그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얼굴이 보인다 하더라도 정확한 표정이라든지 리액션을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형태라는 거를 받아들여야지만 그때부터 온라인 줌으로 하는 형태의 강의를 좀 재밌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7회기짜리 이제 글쓰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부터 맛을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 제2의 적성을 찾았어 라고 이제 주변에 이야기할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시 아프리카 BJ로 데뷔하는 거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는 강의 형태는 조금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온라인 줌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할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피하고 이미 알고 계신다는 상태에서 조금 더 활용성이 높은 팁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온라인 줌으로 수업을 하실 때는요, 이 카메라의 사양이 좋아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죠.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이제 온라인 줌으로 내가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스마트폰보다는 PC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PC를 통해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나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화상캠의 사양이 좋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노트북을 원래는 화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캠의 사양을 잘 모르실 거예요. 저 역시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불싸 제가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가성비 제품을 구입했던 바람에 이 내장캠의 화질이 너무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 프레임이 굉장히 뚝뚝 끊기고 잘 안 보여서 고민을 하다가 한 4만 원 상당의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는 화상캠을 따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사양의 캠이 필요하다라는 걸 조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켜서 확인을 해보지 마시고 미리 확인을 하셔서 이게 과연 남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화질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노트북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외장 카메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에서 구입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2만 원, 3만 원대와 4만 원대를 좀 고민을 했는데 약간의 큰 차이가 있다고 해서 4만 원대를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나 깨끗하게 잘 나오고 강의라든지 유튜브 촬영에도 불편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줌을 사용하고 있는 강의자들의 인터넷 환경이나 사용 환경이 제각각 다르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시다 보면 제일 좋은 기능이 공유하기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상대방이 그 동영상이 끊기거나 잘 안 보인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서 채팅으로 문의를 드렸어요. 혹시 제가 하는 말이라든지 영상이 잘 보이냐 했더니 반은 잘 보이고 반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고사양의 그다음에 뭐 풀 HD의 그런 동영상은 보여주시는 거를 조금 지양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찾아서 보여드릴 때는요 전체 화면이나 뭐 1040, 요 정도가 아니고 되게 뭐 480 정도면 잘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소 사양으로 조금 작은 화면으로 공유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잘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후로는 한 번도 잘 안 보인다는 컴플레인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동영상이
이제 사용자의 그런 인터넷 환경이 다름으로 인해서 또는 저의 인터넷 환경이 뭔가 변화가 있어서 끊길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 동영상 URL을 꼭 채팅창에 입력을 해주셔서 그분들이 따로 학습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때는 센터나 기관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럴 때 환경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집에서 강의를 할 때면 저처럼 지금 사이드에 지금 보이세요? 저희 강아지가 지금 공을 자꾸 던져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강의에만 몰입하기 힘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택배가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문을 꽁꽁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소음이 들린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방음 부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스튜디오를 대여하기 전에는 해결이 아예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때마다 순발력 있게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강아지가 이렇게 할 때 아 스트레스 받아 왜 이러지 하면서 다시 녹화를 하기보다는 계속 이어가면서 양해를 구하고 있잖아요. 물론 원래는 이제 온라인 실시간으로 강의를 할 때는 이 공을 빼앗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준비는 하지만 내가 대처하기 힘든 변수들은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곳은 강의장이 아니라 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떠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거나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 하실 경우에는 채팅을 통해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한테 고지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께서는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들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 강의를 하는 형태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집에서도 지금 사적으로도 수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면 재미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동영상 강의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게 해준 가장 큰 1등 공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오프라인 수업이 아무래도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많은 분들 온라인 강의를 하실 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재미있고 즐겁게 수업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동구야, 자꾸 그럼 어떡해? 윤서! 다시 만나요. 제발.